안녕하세요. 은하 스타입니다. 오늘도 좀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시청률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 외에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은하스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날 임영웅님은요, 위로송 열가수 임영웅이라는 수식어가 딱 들어맞는 완벽한 무대를 선사했죠. 또 이날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언택트 관객단 분들과 함께하여 더욱더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시청률을 보겠습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요, 13일에 방송이 된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55회는요, 전국 시청률 12.7%, 분당 최고 시청률이요, 15.2%까지 치솟으면서 모교 예능 절대 강자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이날은요, 탑6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미니 히어 콘서트를 오픈을 했죠. 웃음과 감동 또 위로를 전하는 최고의 무대였는데요. 이날 영화인, 방송인들이 총 출동을 하는 백상예술대상에 해서 시청률에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사랑의 콜센터는 최고 시청률 15.2%까지 오르며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콜센터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효도합시다 무대로 등장한 탑6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언택트 관객단 분들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리며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언택트 관객단 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탑6가 노래를 선물하는 사랑의 효센터가 펼쳐졌습니다. 효 잔치를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요, 사랑의 콜센터를 방문한 게스트들이 있었죠. 미스트롯2에 양지은님이 나왔고요. 또 릴리리 만보를 불러서 매력을 발산했죠. 태진아님이 깜짝 등장을 했죠. 두 사람이 이제 절절한 감성으로 3호곡을 불렀습니다. 태진아님은 탑6가 한번 어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효도 바람을 이제 내비치자 맏형 장민호님이 태진아님을 업고 스튜디오를 한 바퀴 돌면서 재치 있는 모습을 보였죠. 또 신인선님의 아버님이 나오셨죠? 효 잔치인 만큼 걔 아버님과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신인선님은요, 깜찍한 율동을 더한 또 만났네 무대를 완벽하게 했고요. 또 아버지 앞에서 신선의 노래를 부른 후에 큰 절을 함으로써 감동을 자아냈죠. 사연의 주인공 임영웅님의 팬들이 나옵니다. 50년 가게의 경력에 빛나는 찐빵 장인이 나오셨는데요. 이제 임영웅님에게 찐빵을 먹이고 싶다면서 스튜디오까지 이제 찐빵을 보냈죠. 이를 맛본 임영웅님은 입에 넣자마자 향이 가득합니다 라고 말했죠. 굉장히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한 걸 보면요. 또 찐빵을 항상 정성을 들여서 만드시겠지만 임영웅님 먹일 생각에 또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드셨을까요? 딱 보기에도 굉장히 맛있어 보였습니다. 또 신청자분은요,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힘든 생활을 보냈다는 사연과 함께 임영웅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삶에 굉장히 큰 희망과 위로가 됐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눈물이 살짝 보였죠. 이제 임영웅님은요, 신청자에게 당신을 선사했고 또 현장을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사연자분이 이제 아내를 먼저 보내고 공황 장애까지 겪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그 힘든 모든 걸 잊고 또 힘을 냈다고 밝히셨죠. 임영웅님도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감정을 눌러가면서 노래를 해내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또 임영웅님이 노래를 부를 때 사연자분이 안경을 벗고 눈물을 닦았죠. 옆에 딸도 보였는데요. 굉장히 눈물을 참는 모습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자 사연자분은 임영웅님이랑 연결이 되자마자 굉장히 좋아했고 또 울컥하는 모습도 보이셨죠. 사연자분들이 하나같이 임영웅님의 노래를 듣고 이겨내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노래로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는데요. 임영웅님만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단순히 노래만으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임영웅님의 반듯하고 착한 성품이 그 아래 깔려 있는 거죠. 은하스타가 임영웅님의 미담을 모아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미담 시리즈 1편, 2편, 3편을 제작을 하면서 느낀 게 사람이 어찌 이렇게 반듯할까? 이 가능한 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타가 된 후에는요, 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이미지라는 게 있고, 또 주변에 보는 눈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임영웅님은요, 무명 때부터 봉사와 실천을 했습니다. 나도 힘든데, 남의 인생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을 텐데요. 그런 와중에도 주변을 살피면서 선행을 앞서 실천을 해왔던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청년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사랑의 콜센터는요, 종합 선물 세트 같았는데요. 팬들의 사연을 들을 수 있었고, 또 임영웅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노래로서 치유를 해주고, 또 언택트 관객단과 또 수많은 시청자들과 공감을 하며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앞으로도 언택트 시청자들이 자주 초대가 돼서 좀 풍성한 회가 완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일 밤 10시부터 TV조선 3 채널에서 특집 방송을 합니다. 22시 밤 10시에 이제 1부를 하고요. 23시 30분에 2부 진행을 합니다. 제목은요, 오늘은 트롯 디데이입니다. 새로 이제 임영웅님과 뭐 방송을 찍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약 3시간 동안 이제 임영웅님이 출연한 방송을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찬원님 같은 경우는 이미 방영을 했습니다. 이찬원님 편을 보면요,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뽕숭아학당에 나온 회차에서 이찬원님의 분량만 편집을 해서 모아서 방송을 했는데요. 14일은 이제 임영웅님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편집의 내용을 다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트롯맨들이랑 같이 섞여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뭐 트롯 특집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고가 된 대로 또 임영웅님 편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3 방송은요, 어디에는 나오고 또 어디에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채널을 볼 수 있는 곳을 넓혀 간다고 했는데요. 아마 KT를 쓰시는 분들은 아직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일단 지금 편집 방송이지만요, 임영웅님의 특집 방송에 이렇게 TV조선 3 약 3시간 동안 방영을 한다는 것에 의의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트롯맨들이 돌아가면서 TV조선 3 방송에서 방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티조가 왜 이렇게 편집을 해서 3시간이나 내보낼까요? 뭐 일단은 트롯맨들의 화제성을 단연 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채널 고정이 되고요. TV조선 채널을 널리 알릴 수가 있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요. 또 편집을 하는 작업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가령 뽕숭아학당 최근 일주일치를 이제 임영웅님 나오는 구간만 편집을 한다 하면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거죠. 또 임영웅님 같은 경우는 분량이 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배로 걸리죠. 조금 이제 아쉬운 거는 미공개된 파일도 굉장히 많겠죠. 이제 멋지게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아깝게 편집이 된 분량도 분명히 많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살려서 방송을 해주면 좋을 텐데 방송을 이미 했던 분량들을 편집을 해서 다시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작업이요, 시간이 배로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매끄럽게 완성이 된 방송분을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TV조선 3 채널은요, 개국 축하쇼를 했습니다. 트롯맨들과 함께 이제 뽕숭아학당에서 했는데요. 임영웅님과 트롯맨들 덕분에 TV조선 3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예고는 이렇게 됐지만요, 실제 방송에서 임영웅님 편이 방영이 될지는 본방으로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KBS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온라인 기자 간담회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날 이제 아침마당 팀은요, 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했고요. 또 뭐 트렌드를 읽는 힘, 세대를 아우르는 섭외의 힘, 국민 MC와 국민 패널의 힘, 현존하는 마지막 생방송 토크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김민희 팀장은요, 아침마당 코너는 지금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원조격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자, 앞으로도 기대를 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출연진과 제작진은요, 이렇게 아침마당이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섭외의 힘을 꼽았습니다. 이제 화요 초대석에 섭외를 담당하고 있는 남작가는요, 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 넘어올 사람만 꼬신다. 넘어올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하는 거다. 다른 곳에 힘 뺄 필요 없다. 라고 말하면서 섭외의 노하우를 밝혔습니다. 또 최 작가는요, 아침마당에 줄을 서시오라고 말할 정도다. 뭐 많은 분들이 출연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스타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신다. 이제 그분들이 아침마당에서 데뷔식 신고식을 하면서 스타가 되기도 한다. 임영웅 씨도 아침마당 출신이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이 있죠. 존대를 했죠. 이제 아침마당 출신이시다. 이것만 봐도 아침마당에서 또 임영웅님을 또 작가분이 임영웅님을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 아침마당 PD분도 임영웅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PD분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임영웅님이 현재 얼마나 또 대스타가 됐는지 또 KBS 지상파 PD분이 또 임영웅님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임영웅님이 아침마당을 5연속으로 조롱을 했습니다. 결국은 임영웅님도 작가와 미팅을 통해서 출연을 한 것인데요. 최 작가님이 인터뷰에서 임영웅님도 아침마당 출신이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아침마당의 대표 스타가 임영웅님이란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얼마 전에 아침마당이 유튜브를 통해서 30주년 축하 인사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서 임영웅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영상의 대표 이미지 썸네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메인 화면에 임영웅님의 모습이 걸려 있는 것을 은하스타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내용 안에는 이순재 선생님, 장윤정님, 임영웅님 등 이렇게 대스타들 사이에 임영웅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도 뭐 임영웅님의 미상을 알 수 있었죠. 아침마당은요, 이제 KBS 대표 장수 프로그램인데요. 임영웅님에게 친숙한 곳이고 또 아침마당 작가분들도 또 PD님도 임영웅님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 만큼 아침마당에서 임영웅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기회가 되면 임영웅님이 멋지게 아침마당에 출연을 해서 모두의 아침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은하스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